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3 수학을 맡게 된 윤혜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저를 달수쌤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 수업은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월요일 2시, 수요일 3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이요, 온라인 계약과 맞추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수학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학교에서는 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우리 온라인 학교에서는 과제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는요, 선생님, 달수쌤이 내주는 과제 2가지 또는 학교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요,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과제 탑재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탑재방은요, 선생님의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LMS를 사용해서 과제 탑재방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수업 2시간 하고요, 그리고 과제 2개를 포함해서 수업 시수 3시간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에서 이것만은 꼭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화면에서 내지는 탁자를 놓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채팅은 센스 있게, 그리고요, 학교 수업에서 필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이죠. 예습하기 전에 밑에 아래 링크에 클릭을 하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다 필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처음이라서 선생님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나요? 굉장히 떨고 있죠. 네, 여러분의 응원이 목마릅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을 기다릴게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채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채팅은요, 수업에 방해되는 채팅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즌 1에서 김지훈 선생님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시즌 1에서는요, 김지훈 선생님하고 제곱근의 뜻, 성질, 그리고 크기 비교,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4가지를 배우셨고요. 선생님하고는 근호를 포함한 식이 계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이 계산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제곱근이 곱셈과 나눗셈 1시간, 덧셈과 뺄셈 해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1시간은요,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3시간 동안 제곱근과 실수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표요. 오늘 시간표 한번 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학습 목표 잠깐만 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요, 제곱근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번째는요, 분모의 유리화. 3번째는 제곱근이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잘할 수 있다 아니고요, 할 수 있다요.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개념 알아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요. 오늘은요, 수업의 4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건데요. 그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제곱근의 곱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따로따로 가치로 잡아봤습니다. 네, 따로따로 가치가 무슨 뜻이냐고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양수이고요. B가 양수일 때 M과 N은 유리수라는 전제를 가졌습니다. A와 B는 근호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잡아두었고요. 자, 이걸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의 AB로 쓸 수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가서 보죠. 자, 예입니다. 예에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요, 근호가 따로따로 쓰여져 있죠. 같이 쓰면 루트의 3 곱하기 5로 같이 계산하면 루트 15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죠? 어때요? 구구단만 외우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째는요, 근호 밖에 수가 있을 때,
근호 밖의 수가요. m과 n이 주어져 있습니다. m과 n이 주어져 있을 때 근호 밖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m과 n을 곱해서 근호 밖에 써주고 a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 따로따로 가치를 계산 결과로 같이 써줄 수 있다. 예를 보죠. 자, 예를 보면요. 2루트 5 곱하기 3루트 2는요. 근호 밖에 있는 수인 2와 근호 밖에 있는 수 3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잘 나가고 있나요? 펜이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연습해 올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응원의 댓글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고요. 5 곱하기 2는 10으로 6루트 10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개념 제곱근의 곱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요. 근호가 들어있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A와 B가 양수일 때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제곱수를 밖으로 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A의 제곱의 값이 근호 밖으로 얼마로? A로 나온다. 잠깐 참고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있을 때 마치 약분은 아닙니다. 근호와 제곱이 없어져서 A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빠진 것은 절대값. 그런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A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잠깐 들어서 볼까요? 루트 12는요. 4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죠. 이때 4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이므로 2의 제곱수는 밖으로 2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2루트 3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요. 분모에 b의 제곱이 있는 경우 살펴볼게요. 분모에 b의 제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이 밖으로 b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10의 제곱은 예를 들어보죠. 자, 10의 제곱은요. 밖에 따로따로 같이 쓸 수 있으므로 루트 10의 제곱분의 3은 10분의 루트 3으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개념까지 했고요. 세 번째 개념은요. 자, 제곱근이 나눗셈입니다. A와 B가 양수이고요. M과 N이 유리수일 때 나눗셈은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눗셈은 항상 뭘로 바뀐다고 했죠? 곱하기. 맞아요. 곱셈으로 바뀌고 역수로 된다. 그래서 얘도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서 분모로 쓰실 수가 있겠죠. 조금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국어 수업 아니고요. 선생님이 조금 긴장할 수도 있어요. 응원의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고마워. 자, 계속 갈게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역수 B분의 1이니까요. 루트 B분의 루트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루트 B분의 루트 A는 따로따로 같이죠. 그래서 루트의 B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6 나누기 루트 2는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6. 따로따로 같이 써보면요. 같이 한번 써보죠. 루트에 2분의 6으로 쓰실 수가 있고 2와 6은 약분이 되니까 얼마? 루트 3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참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참고 하나 보죠. 우리가요. 나눗셈에서는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자, 4분의 1을 약분해보죠. 이렇게 2분의 1로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루트에 예를 들어 12분의 2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약분시켜서 루트 6분의 1로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된다. 근호 안에 있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약분이고요. 근호 밖에 있는 것은 근호 밖에 있는 것끼리 약분입니다. 그래서 루트 12분의 2는요. 더 이상 약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루트 12가 아까 했죠. 4 곱하기 3으로 나눠져서 2루트 3으로 바뀌고 2분의 2 이렇게 약분이 돼서 루트 3분의 1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하겠지만 유리화하면 결론적으로 3분의 루트 3으로 쓰실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 보죠. 자,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를요. 근호 밖에 있는 수는 수끼리, 근호 안에 있는 수는요. 안에 있는 수끼리 계산해 볼게요. 고마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게요. 첫 시간 너무 긴장했나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거든. 계속 보면요. 근호 밖에 있는 수와 근호 밖에 있는 수 m과 n은요. 나누기의 계산에서 n은 분모로 m은 분자로 가서 n분의 n이고요. 루트에 b분의 a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 보면 6루트 6 나누기 2루트 3은요. 2루트 3이 분모로 나누기는 뭘로 바뀌어? 곱하기로 바뀌죠. 2루트 3분의 6루트 6으로. 자, 약분시켜보죠. 2, 3은 6이고요. 3, 1은 3, 3이 6이니까 우리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우리 수업은요. 수업에서는 기초, 기본, 심화를 놓고 수업을 하는데요. 기초도 아니고요. 심화도 아니고 기본으로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기본에 맞춰서 할 건데 이거 너무 쉬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선생님 처음인데 너무 말도 빠르고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보기 그리고 PDF 파일 보면서 예습하기. 저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계속할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분모의 유리화예요.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요. 분모에 유리수가 없다는 얘기, 유리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는 이유는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우리 크게 추정할 수 있어요. 네, 추정할 수 있죠. 피자 한 판을 주고 엄마가 야 둘이 나눠 먹어 라고 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먹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루트 2분의 1을 쓰면 지난 시간에 해봤지만 루트 2라고 하는 건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입니다. 계속 무리수로 나가는 이 수를 어떻게 나눌까?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곧 배우게 될 유리화를 하면요.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로 쓸 수 있거든. 즉 루트 2라는 물론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로 무한히 나가는 피자 한 판이긴 하지만 걔네들을 2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합니다. 대략적인 크기를 추정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후 내지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분모에는 무리수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 유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또 살펴보죠. 자, 아까 루트 2분의 1 계속 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은요. 이렇게. 자,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시킨다. 분모에 무리수를 남기지 않는다인데요. 무리수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 루트 1을 없애야겠죠. 루트 1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루트 2를 곱해주는 방법. 그런데 어떻게 돼? 이렇게 루트 2를 마구 곱해버리면 식이 바뀌어버리거든. 식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식에다 뭘 곱해야 될까? 그렇지. 1이요. 1을 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하면 되겠죠. 1은 곱하나 마나 식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된다? 루트 2가 없어지면서 유리화가 되고 분자에 루트 2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걸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루트 b분의 a는 루트 b를요.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해주게 되죠. 모두 곱해주게 되면 루트 b는 유리수가 되고요. 분자는 a분의 루트 b가 되겠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수는요.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뭘 곱했어? 루트 3을 곱했죠.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이 됐으니까 얼마? 그렇죠. 3이 되고요. 분자는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근호 밖에 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자, 이쪽에 잠깐만 볼까요? 이쪽에 잠깐만 볼게요. 자, 루트 8분의 1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루트 8분의 1은요. 유리화 시키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현재까지는 루트 8을 곱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8분의 루트 8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 분자예요.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루트 8분의 1을요, 최대한 단순하게 쓰면 얼마가 된다? 2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루트 2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8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무리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더 받아서 문제에서 풀이하기로 하고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그렇지. 같은 수를 곱한다. 같은 수를 곱하게 되면요. 분모는 그래 맞아. 무리수가 없어지면서 유리화가 되고요. A 루트의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요. 자, 예제 문제는요. 5 루트 2분의 3. 얘는요. 뭐 곱하면 되겠습니까?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루트 2를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하게 되면요. 루트 2가 사라지면서 루트 2는요. 이 타블렛이요. 조금 선생님이 쓰던 게 아니라서 낙서처럼 되는 게 있네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꼭 수정해가지고 올게요. 자,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2에다 5를 곱하시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3루트 2는요. 곱하기 생략해서 3루트 2로 쓸 수 있다입니다. 그럼요. 잠깐만 이 개념 하기 전에요. 하나만 우리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근호 밖에 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는 서로 약분이 안 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요. 잠깐만 살펴볼게요. 2분의 루트 6 이거 약분해서 루트 3 나올까? 5x 안 되죠. 같은 수가 아닙니다. 주의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만 살펴볼게요. 우리요 따로따로 같이라는 규칙을 줬었는데 루트 6은요. 루트 6은요. 2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맞아. 잘했어. 그런데 루트 5는요. 2 더하기 3이죠. 얘도요.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2 더하기 루트 3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자, 맞을까 틀릴까? 민찬이 고마워. 안 된다고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는요. 따로 나눠 쓸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가치의 규칙이 적용되는 건 언제만 적용이 되냐면 곱하기와 나누기에서만 적용이 된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풀이 할 건데요. 김지훈 선생님이 재미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성냥개비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한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게요. 맞춰볼래? 요즘 코로나, 힌트는 코로나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 미안해요. 계속 갈게요. 네. 자, 선생님 역시 문제 푸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 그치?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계속 볼게.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예제는요. 루트 3분의 루트 18 나누기 루트 5분의 3루트 2 곱하기 루트 15분의 루트 12입니다.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곱하기와 나누기가 주어져 있는 식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부호를 먼저 결정한다. 지금은 주어진 식이요. 뿔뿔 뿌리니까 전체의 부호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고요. 두 번째로 곱하기와 나누기의 식에서는 나누기가 있을 때 뭘로 바꾼다? 그렇지. 유리화도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유리화 하기 전에 먼저 부호를 결정한다. 부호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식에서는 반드시 부호를 먼저 결정. 그리고 나서 나누기가 있을 때는 뭘로 바꿀까?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요. 한번 식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 볼게요. 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3루트 2가 어디로 가지? 분모로 가게 되겠죠. 분모로 가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것은 다 약분합시다. 주의할 건 주어져 있는 근호 밖에 있는 3과 근호 안에 있는 18 약분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따라서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약분할 수 있겠네요. 3, 6, 18이고요. 5, 1은 5, 5, 3, 15요. 3, 4, 12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주어져 있는 수들을 모두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 2, 3은 6이고요. 자, 루트의 4의 값은 얼마지? 루트 4는요. 루트의 2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얼마? 2가 되지요. 그러니까 2의 값으로 쓰게 되면 3분의 2 루트 3까지 남게 됩니다. 어때요? 계산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했어.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TR0922 잘했어. 쓰기 어려웠을 텐데 잘 썼네요. 자, 계속 가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호를 결정할 것. 두 번째로는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것. 자,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나누기 루트 2분의 루트 6을요.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역수를 취해서 루트 6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게 되었죠. 자, 그러면 한번 약분시켜 볼까요? 자, 5일은 5고요. 5, 9, 45. 6일은 6, 6일은 6.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있지요. 또 합시다. 2일은 2, 2, 4, 8. 4는 어떻게 되죠? 근호 밖으로 나오면 2가 되죠. 그래서 약분이 다 되네요. 난 이렇게 약분되는 게 좋더라. 속이 후련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수를 써보면 결국은 루트 9만 남게 되므로 루트 9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계산해보니까 조금 쉽게 다가오나요? 3. 좋아요. 고마워요. 자, 이제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가 나왔네요. 루트 1부터 시작해서 루트 10까지의 곱을 A 루트 B로 표현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제는요, 조금 쉽게 가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래, 생략되어 있는 이 값을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이 값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없거든. 점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어쨌든 1부터 시작해서 루트 1부터 시작해서 루트 10까지의 곱에서 얘를 간단한 수로 만든대. 선생님, 그런데요, A 루트 B라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A와 B의 값을 결정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뭘까? A는 자연수야. 그리고요, B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말이죠. B는 가장 작은 자연수.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하나만 기억해 볼게. 뭐였었냐면 루트에 A제곱 B에서 제곱수는 근호 밖으로 모두 꺼낼 수 있는 것은 꺼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밖으로 꺼낸다. A의 루트 B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근호의 계산을 간단하게 할 건데 제곱수는 무조건 밖으로 꺼내는 게 좋겠어. 왜? 계산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B의 값은 어떨까요? 그래, 제곱수가 없는 가장 작은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B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이 말은 제곱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럼 하나만 더 개념 해볼게.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정수를 배우면서 소인수 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소인수 분해는 말이죠. 곱의 단위로 가장 작게 잘라놓은 활동이야. 그러면 6이라는 수는 얼마로 나눌 수 있지? 2 곱하기 3으로 나눌 수가 있다. 왜 이렇게 나눠야 될까? 자,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해볼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에서 루트가 따로따로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 같이도 쓸 수 있어. 그게 바로 계산 결과가 같았었고, 그러면 따로따로 쓰여져 있는 수들을 모두 합쳐서 쓰게 되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고맙게도 말이야. 고맙게도 말이야. 여기 4라는 수와 9라는 수가 제곱수로 나눠져 있거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가장 작은 자연수, 제곱의 수가 붙어있지 않는 수.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어야 될까? 소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중에서 소수 있는 것끼리 찾아볼까?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어. 6이나 8이나 10은 소수가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야.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나눠보죠. 6은요. 그렇지. 1도 제곱수 맞아. 1은 하지만 곱하나 만하니까. 참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만 해볼게. 우리가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죠. 어떻게? 1. 소수, 합성수로 나눠진다. 이렇게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하지만 1은 제곱수는 맞아. 계속 가볼게요. 자, 6은요. 2 곱하기 3으로 되고요. 8은요. 2의 세제곱이 되네요. 10은요. 2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얘네들을요. 그러면 지수를 한번 써볼게요. 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볼게. 이는 1개, 2개니까 3개, 4개, 4개에다 3개 더하면 7개, 7개에다가 하나가 더 갔네. 이는 몇 제곱이 되겠어? 8제곱. 이는 8제곱, 8개 들어있고요. 3은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그렇지. 4개. 5는요. 하나, 둘 해서 몇 개? 2개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놨고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루트 안에요. 우리가 a의 제곱이 있을 때는요. 아까 뭘로 나온다고? a 값이 양수일 때는 a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런데 루트에 a의 4제곱의 값은 얼마로 나올까? 그래, 반 깎여서 a가 양수인 경우에 a의 제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요. 근호와 제곱은 반이 깎여서 나온다.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8이 반이 깎여서 나오니까요. 이게 몇 제곱? 네. 잘 지워지지 않는데. 그냥 써볼게요. 자, 얘는요. 2의 8제곱은요. 절반이 깎여서 나오니까 얼마? 2의 4제곱. 3의 4제곱은요. 그래, 3의 제곱. 5의 제곱은요. 네, 5. 그리고 남은 것은 루트 7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왜?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 7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2의 4제곱 16. 16 곱하기 9. 9 곱하기 5 해서요. 얼마? 미리 해봤지. 720이요. 720 루트 7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내면 720 루트 7 쓰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 부분 점수를 받게 되잖아. 부분 점수가 아니라 나는 완벽한 점수를 받고 싶은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100점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A-100B를 구하라고 했지. A 값과 B 값을 구한 다음에 A와 B를 대입해서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해보죠. 자, A의 값은 얼마예요? A의 값 써볼게요. A의 값은 720. B의 값은요? B의 값은 7이다. 따라서 A-100B라고 하는 식의 값은 A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720. 그리고 B에는 7을 곱해서 720에서 700을 뺀 얼마? 그래, 20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아, 잘했어. 민찬이가 맞았네.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문제요. 분모가 15인 기하분수를 찾으래. 오, 맙소사. 기하분수는 또 무슨 얘기야? 그렇죠? 기하분수라고 하는 건요. 고마워. 설명 잘해준다고 해서 기운이 납니다. 응원의 댓글. 자, 기하분수는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죠. 따라서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5라고 하는 수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분모의 그래, 맞아. 15의 배수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래, 15로 소인수분해하면 그 인수가 3하고 5하고 있지요. 따라서 3의 배수와 5의 배수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써볼게요. 5루트 3과 3분의 2 5루트 3과 3분의 2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5분의 루트 3보다 크고 잠깐 이때 그냥 A로 잡아도 되지만 키포인트입니다. 분모가 이미 15라고 쓰여져 있고 내가 이 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15분의 X로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수는 3분의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쓸 수 있고 여기서 잠깐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지. 언제만? 양수를 곱할 때만.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비교를 하고 싶은데 5하고 3이라고 하는 분모가 있으므로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겠지. 자, 15로 맞춰줘 볼게. 자, 15로 맞추는데 15 맞추지 말고 양변에 모두 15를 곱하자.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3루트 3의 x가 크고 또 10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의 크기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오마이 갓, 3루트 3. 어떻게 추정할 수 있지? 잘 모르겠어. 근데 시즌 1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근호가 있는 무리수의 크기의 측정은 제곱수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잖아. 3루트 3은 아까 따로따로 가치로 3의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자, 근호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지? 루트의 3, 3은 9. 9, 3, 27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럼 x라고 하는 수는 27과 10 사이에 있는 수란 말이야. 그런데 루트 27이라고 하는 수는 얘보다 조금 작은 완전 제곱수, 지난 시간에 했어요. 루트의 25보다는 조금 크지만 루트의 36보다는 작은 수기 때문에 루트 27은 대략적으로 5점 얼마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다. 즉, x의 값은 자연수야. 그런데 5보다 조금 커. 따라서 x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맞아. x의 값은 5는 안 되겠다. 5보다 크니까 6, 7, 8, 9. 즉 내가 찾으려고 하는 분수의 x의 값이 나왔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분수는 15분의 얼마? 6도 되고 또 15분의 7도 되고 또 15분의 8, 15분의 9 되는데 이때 3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안 된다고 했잖아. 기하분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값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기하분수 몇 개? 그렇지, 2개. 정답.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요. 선생님하고 문제 풀이할 게 거의 다 끝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실력 점검 고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의 풀이로 남기기로 하고요. 2가지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선생님이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요. 루트의 a의 제곱은 아까 절대값 a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값은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a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절대값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 값은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a의 제곱과도 같은 값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안에 4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물론 얘는 양수고요. 따라서 얘네들은 굳이 절대값 쓸 필요가
없어. 따라서 얼마로? a제곱으로 부담 없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2가 아닌 그 이상의 2의 배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절대값 없이 편안하게 나오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근호 밖으로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 그냥 a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b의 제곱은 절대값 C여서 나오겠지. 왜? b의 부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b가 음수라고 했거든. 따라서 절대값이 음일 땐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a제곱의 b의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분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는 건 그대로 둡시다. 자, b의 4제곱은요. 절반 깎여서 나와. 단 부호는요.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b의 4제곱은 b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 또요. a의 제곱은 절대값 a인데 a의 부호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래, 맞아. a로 그대로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와 b의 제곱분의 a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주세요. 마지막 문제는 일단은 틀렸습니다. 그냥 PPT로만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3 루트 2거든. 아마도 얘는 이렇게 약분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야. 그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근호 안에 있는 수하고 근호 밖에 있는 수는 약분될 수가 없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자, 정리해보죠. 정리는요. 우리 이번 시간에 제곱근이 나눗셈과 곱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키포인트는요. 따로따로 같이 그리고 제곱수는 반드시 꺼내서 작게 만들 것.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요. 분모 분자 같은 수 유리화할 때는 분모의 루트의 값을 곱해주기. 분모 유리화는 꼭 지켜주기. 마지막으로 혼합 계산에서는요. 부호 먼저 계산하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하기. 그리고 분모는 반드시 뭐? 유리화해준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곱근이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이 왜 먼저 나오지 않고 곱셈 먼저 배웠지? 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이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그리고 손 씻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맞아. 복습하고 예습하기.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에서는 내면을 꽉 채워가지고 실력을 빵빵하게 해서 친구들 앞에서 나 수학 이제 정말 잘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자, 이제요. 과제를 제출할게요. 과제. 과제는요. 방콕 수학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방콕 수학 문제 풀이는 선생님이 인사한 후에 잠깐 나갈 거고 선생님 과제 그 PPT, PDF예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과제로 제출하셔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로 제출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시간짜리 수업을 2시간에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고 선생님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서 교과서에 있는 소단원 문제 풀어보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기, 그리고 또 단원 마지막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긴장도 하고 이 타블렛을 쓰는데 낙서가 자꾸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머리가 하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엔 이런 일 없도록 선생님이 노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 너무 고맙고요. 댓글을 많이 읽어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콕 문제 남기고요. 선생님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수요일 날 2교시 3시에 만나요.